말도 안 돼. 올해는 왜 한국으로 가는 건데요? 태국 명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장소를 듣고 황당해하네요. 동아시아에서 침략 한 번 당하지 않은 위대한 태국에서 굳이 한국을 가야만 하냐고요. 그런데 한국 수학여행 후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의 왕립 스리아유타야 학교에 다니는 3학년 말리완이라고 합니다. 올해 18살이 되었고 저희 학교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입니다. 왕족과 정치인, 기업가들의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죠. 이번에 우리 학교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이라고? 농담이겠지? 교장 선생님이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자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매년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그전에는 미국 동부를 다녀왔죠. 갑작스러운 한국행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이사장님 부인이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 피차이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사실 학교 이사장님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교장 선생님은 아시아 내 선진국의 문화와 기술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반 반장인 타노는 학생회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답니다. 그는 태국의 전통 무예인 무에타이 선수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특히 강한 학생이었어요. 한국에 무슨 배울 게 있다고 가는 거죠? 우리 태국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어요. 특히 최근 반코리아 운동이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던 터라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 과정에서 태국인들이 차별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운동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 사람들을 무시한대. 똑같은 관광객인데도 태국인들만 따로 신문하고 까다롭게 한다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 친구 나차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몇 년 전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답니다. 나는 사실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 나차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아는 한국이 정말 진짜 한국일까? 직접 가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이었고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 관한 것이었고 한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그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의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으며 이곳이 정말 공항이냐고 물었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 질문을 입력하면 로봇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지요. 타노는 작은 목소리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도 국제공항이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인정했어요. 입국 심사도 예상과 달리 매우 친절하고 신속했답니다. 반코리아 운동에서 들었던 것처럼 태국인을 차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히려 한국어, 영어, 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환승 시스템이 정말 편리했지요.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방콕의 MRT나 BTS 스카이트레인도 좋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첫 번째 관광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지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태국의 왕궁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이었지만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탄원조차도 단순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고궁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지요. 저희는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었는데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태국의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과 색감이었지만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경복궁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다가 해방 후 복원된 과정을 들으며 한국의 아픈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태국과 달랐어요. 태국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지만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한 후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도 현재의 발전을 이룬 것이었으니까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 아팟은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운이었지만 한국이 그런 역경을 딛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식당에서 먹었는데 이 또한 큰 충격이었어요. 메인 요리와 함께 수많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국 음식도 다양하지만 이렇게 한 상에 여러 종류의 음식이 함께 나오는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지요. 친구들이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지 놀라며 물었고 가이드 선생님은 웃으며 그렇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치는 태국 음식처럼 맵지만 그 맛과 발효된 향이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점점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불고기와 갈비는 태국의 그릴 요리와는 또 다른 달콤한 맛이 있었고 된장찌개의 깊은 맛은 태국의 똠얌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지요. 오후에는 명동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세련된 쇼핑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DDP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많은 친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가이드 선생님은 이 건물이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타노는 소리 없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그가 원래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한국 건축물에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답니다. 명동에서는 K-뷰티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지요. 여학생들은 올리브영과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의 유명 브랜드들을 살펴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했습니다. 남학생들도 한국의 패션과 전자제품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태국에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점, 태국에서는 비싼 브랜드가 여기서는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날의 마지막 코스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저희는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 한강변에 도착했지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 운동시설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방콕에 짜오프라야 강이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태국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강에서는 유명하다는 라면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태국의 매운 음식에 익숙한 저희에게도 한국 라면의 맛은 특별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지요. 친구 한 명은 이 라면을 태국에 가져가 판다면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출발 전에는 기대도 없고 불만만 가득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뀔 줄은 몰랐답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에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둘째 날, 저희의 일정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삼성 디지털시티였어요. 이곳은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안내원이 저희를 맞이했고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친구 판다는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미래의 스마트홈 시스템, 접히는 디스플레이, 증강현실기기 등 최첨단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직접 이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성인식 AI 비서였습니다. 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답니다. 단호는 태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며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했지요. 가이드 선생님은 한국의 도자기가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도자기는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중요시하며 화려한 장식보다는 재료 자체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직접 작은 도자기를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매우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만든 도자기는 구워서 나중에 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점심 식사 후 저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이 일정은 사실 출발 전부터 가장 걱정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어떻게 대할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있었지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저희를 놀라게 했답니다. 저희는 한국 학생들과 짝을 이뤄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들의 수업 방식과 학교 시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교실에는 첨단 전자기기가 갖춰져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수업에 참여했지요. 태국에서도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체육관에서는 문화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태국 전통 춤을 선보였고 한국 학생들은 K-팝 댄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 웃고 즐기며 친해질 수 있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태국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들은 태국 음식, 관광지, 문화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일부는 직접 방콕을 방문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태국 음식인 팟타이와 톰얌꿍을 좋아한다는 학생들도 많았지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태국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나차는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저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며 저희가 너무 편협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누었어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저희는 DMZ 비무장지대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룩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답니다. 역사에 관심 많은 아팟은 태국은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지만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둘째 날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희 대부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출발 전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져가고 있었지요. 탄호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며 솔직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도 출발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고 있었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과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인 한옥이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경관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답니다. 방콕에도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물은 많지만 이렇게 도심 속에 전통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었어요.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저희는 전통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맛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삼차, 오미자차, 유자차 등 다양한 차를 마셔봤는데 태국의 차와는 또 다른 맛이 매력적이었어요. 나차는 태국에서는 대부분 홍차나 녹차만 마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전통차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는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산 위에서 바라본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적인 지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답니다. 탄원조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조화로운 도시라며 감탄했지요. 마지막 저녁 식사는 한국의 전통 삼겹살집에서 했답니다. 저희는 직접 고기를 구워 먹으며 지난 3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탄호는 처음에는 한국 방문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대부분은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 여행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지요. 친구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기술 발전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팟은 전쟁과 식민지배라는 어려운 역사를 겪고도 이렇게 발전한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감탄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반코리아 운동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차는 다음에 한국에 다시 와서 서울 외에도 부산, 제주도 같은 곳도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불만이나 시큰둥한 태도는 없었고 대신 즐거운 추억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답니다.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 과정도 입국 때처럼 효율적이고 친절했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희는 기념품 가게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나차가 제게 무엇을 샀는지 물었고 저는 한국 전통차와 라면 세트를 구입했다고 알려주었어요. 부모님께 한국차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친구들 대부분은 김치, 라면, 한국 과자, 화장품 등 태국에서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K-뷰티 제품들로 가방을 가득 채웠지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4일 전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마음이 변해 있었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경험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현대화를 이룩한 나라였고, 특히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점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적었지요. 방콕에 도착한 후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여행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발표 날 탄원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예전에 한국행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탄원은 한국에 가기 전에는 태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켰으며 무엇보다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발표했지요. 다른 친구들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 계획, 교육 시스템, 문화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발표를 들은 후배들 중에는
내년에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처음에는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시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느껴진다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차를 부모님과 함께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한국인지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 되며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SNS에서 반코리아 운동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냥 동조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는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경험과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반응을 보였고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한국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태국 학생들의 한국 방문은 처음의 불만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경관, 그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발전사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은 직접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